콘크리트만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 돈이 많이 듭니다. 평당공사비가 비싸요. 그래서 난 하겠다. 그러면 결로와의 전쟁에 이기려면 단열재. 이현웅님을 만. 토파 만드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사고 싶은 짠해주택 포르투갈 이겼습니다. 제가 이상한 궤변을 했죠. 포르투갈 우리가 이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저는 미리 이기는 이유를 이상한 설명을 했죠. 면적이 우리가 더 커요. 대지 면적이 포르투갈이 작습니다. 우리가 훨씬 커요. 우리가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1000만밖에 안 된다. 우리는 5천만이고 경제 순위는 우리는 10이죠. 12, 48위. 이길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비교를 제가 해드렸죠.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전사들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딴 얘기는 아니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콘크리트의 힘의 주택이죠. 콘크리트 하면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이제 매시브한 건물을 짓기에는 콘크리트가 유리합니다. 유리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 멋있는데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어? 이런 디자인? 여기 기둥도 없죠? 일반적으로 여기 기둥이 있어야 되죠. 이거를 이제 캔틸레바 이렇게 팔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죠. 혼자 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가능한 건 이런 거죠. 와 지붕 있는 테라스죠. 건물 자체가 지붕 있는 테라스를 기둥도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이게 콘크리트의 장점이고 매시브한 이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스틸도 목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은 콘크리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적이죠. 절대적입니다. 콘크리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사지 땅에 1층 건물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바깥에 있고 반은 안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딱 보시면 여기 빛이 떨어지겠구나. 뭐 비도 오고 뭐 이런 거죠. 워낙 포르투갈은 기후가 건조합니다. 온난 건조하죠. 거의 이거 사막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어찌됐든 건조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땅 속에 집을 넣으면 시원한 겁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거죠. 그래서 왜 이 안에 자체가 습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이 가능하죠. 왜? 비가 많이 안 온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햇볕이 이렇게 드네요. 햇볕이 햇볕이 이렇게 드는 거 보니까 남양 배치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제 햇빛이 들어가는 이런 매시브한 이제 구조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아무래도 그 온난 건조하기 때문에 수영장 여기 이제 물을 그러니까 항상 수영장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항상 수영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유가 1년 내내 쓰거든. 1년 내내 쓰잖아요. 제가 설계할 때마다 혹시 아이들 위해서 수영장 파면 안 돼요? 그런 거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 내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잠깐 뭐 2달, 뭐 3달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물을 데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 맞는데 얘네들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물 한번 빠졌다가 나오면 시원한 거죠. 왜? 건조하잖아. 물이 건조한 거죠. 습한 지역에서 물 들어갔다 나왔다가 시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영장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 꼭대기 옥상에 보시면 여기로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내부 계단이 아니죠. 그냥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 위에 이런 수영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디자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물이 이렇게 딱 띄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요게 난간도 없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판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게 라인이 이런 겁니다. 난간도 이거 위험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인허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적으로 사람이 올라가면 1.2m의 난간을 무조건 해야 되죠. 1.2m의 난간을 무조건 해야지
준공이 납니다. 준공이 나는 거. 아니면 못 올라가는 지붕이냐? 지붕에 안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떻게 보면 경사지니까 내부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계단, 그냥 경사지니까 위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 옥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내부 계단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쉬가 이 콘크리트의 이제 장점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콘크리트의 장점입니다. 평면도 볼게요. 간단합니다. 22평이죠. 22평.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이게 지붕이 있는 테라스인 거죠. 지붕이 튀어나온 거예요. 캔티. 그러니까 이 캔티라는 게 거의 한 5m가 튀어나왔어. 5m. 5m 정도. 이게 5m 튀어나잖아요. 5m. 5m 정도면 목조는 불가능합니다. 콘크리트만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와, 여기다 차도 세우고 지붕 있는 테라스인 거죠. 차도 세우고 이런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거죠, 이거. 이 길이가 5m입니다. 그래서 차도 세우고 다 가능한 거죠. 콘크리트를 그냥 다 발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송판 노출이죠. 송판. 송판이라는 게 거푸집에 송판을 댄 겁니다. 송판을 대서 그 무늬를 띄면 그 무늬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판 노출. 요즘 유행하는 게 그냥 이 송판 노출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싸죠. 재밌죠? 아니 이거 거푸집에 하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콘크리트가 이쁘게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노출 콘크리트가 너무 비싸니까 가짜로 만듭니다. 미장을 해서 콘크리트를 그냥 싸게 만들어 거칠게 한 다음에 이 표면에 미장을 해서 미장을 바른 다음에 무늬를 만듭니다. 무늬를 찍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하나하나. 그게 더 쌉니다. 그게 더 싸요. 그래서 콘크리트 미장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미장하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를 하겠다. 그러면 싼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시면 노출 콘크리트를 싸게 하겠다. 그러면 거칠게 나오고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쁘게 송판 노출이라는 게 안 나온다. 근데 이거를 싸게 하는 방법이 뭐냐? 콘크리트 위에 그냥 미장을 콘크리트 미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송판 노출 콘크리트 미장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평면들 보시면 요게 이제 현관인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면 여기가 주방이 있는 겁니다. 주방 요 부분이 아까 위에 뚜껑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가 오고 햇볕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유리겠죠. 여기가 유리니까 햇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포르투갈은 어쨌든 햇볕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죠. 춥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붕으로 해서 햇볕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어떻게 방법이냐? 이런 공간을 통해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어떠냐? 실내를 되게 햇볕이 안 들게 해서 쾌적하게 하는 방법을 자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죠. 우리나라는 겨울이니까 최대한 햇볕이 들어오게 할 거냐? 이게 지붕 처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햇볕이 들어와? 불가능하다. 왜? 햇볕이 안 들어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현관으로 들어오죠. 여기에 이제 주방 세트가 있는 겁니다. 주방 세트 있고 벽난로가 당연히 있겠죠. 여기서 이제 햇볕이 들어오는데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죠. 햇볕은 들어와야 되니까 어두우니까 반사돼서 들어오는 방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제가 집을 설명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 덧문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가벽을 세우고 난리를 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포르투갈은 이유가 뭐냐면 햇볕을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햇볕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덧문을 다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포르투갈 스페인이죠. 뭐 독일 얘기 아닙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스페인 이런 데는 워낙 햇볕이 드니까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인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최대한 햇볕을 받으려고 뭐 겨울에도 이제 햇볕이 뜨는 날은 이제 옷통을 까죠. 그래서 왜냐면 태양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닥도 콘크리트 기계 미장을 한 거죠. 요게 이제 송판 노출입니다. 송판 노출이 이렇게 하면 싼 거 아니에요? 네 단일이죠. 콘크리트는 어쩔 수 없어요. 콘크리트는 외부의 콘크리트를 구조랑 외장재로 쓴 거죠. 아주 훌륭합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구조도 되지만 외장재가 되는 거죠. 근데 내부에 이제 단열재를 하는 거죠. 단재를 넣고 석고를 토피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을 할 거냐, 페인트를 할 거냐. 그래서 내단열인데 콘크리트가 우리나라는 온난 아니 고온 건조, 고온 다습 그리고 겨울은 이제 건조하죠. 춥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결로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대한민국에는 안 맞는다. 특히 주거에는 안 맞는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죠. 콘크리트 노출돼 있죠. 이 콘크리트가 겨울에 얼니다. 얼죠. 이 어는 거죠. 이 안에 이 단열재가 있죠. 단열재가 있긴 한데 단열재의 실내 습기라는 건 온도죠. 온도가 요 석고와 이 단열재 사이로 요 벽에 만나는 순간 여기 결로가 생깁니다. 결로가 생겼어요. 결로가 생기는데 이게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단열재가 습기를 먹죠. 습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습기를 먹으면 그 습기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습기 자체가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단열 성능이 점점점 떨어지면 결론은 점점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아 노출 콘크리트 제가 노출 콘크리트가 나쁘다고 제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노출 콘크리트 너무 하고 싶어. 왜? 이런 디자인을 이거는 노출 콘크리트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목조로 이 디자인을 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콘크리트로 가야 돼. 심지어는 노출 콘크리트로 가야 돼. 그렇다 그러면 내부에 이 습기가 이 석고보드 단열재에 안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 여기다 막을 형성해야 돼요. 막 비닐을 치든 긴밀막을 하든 막을 해서 못 가게 막아줘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를 해서 그다음에 최대한 좋은 단열재를 붙여야 되고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이 틈을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시공이 어렵다는 것은 공사비가 상승한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가 공사비가 비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좋죠. 맞아요. 그리고 뭐 돈 있으면 하는 거지 뭐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안에 단열재가 내부의 습기가 못 가게 하는 그런 비닐이나 긴밀막 그다음에 단열재 사이에 붙이는 그 공간 공극이 없게 최대한 밀실하게 완벽하게 단열재를 연장해서 붙여야 되는 겁니다. 이 단열재가 요런 천장의 단열재, 요 벽의 단열재, 요 틈 있죠. 만나는 부분에 열교라고 그래. 열교가 최대한 그러니까 열에 부딪히죠. 자꾸 타고 들어오는 거야. 뭔가가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열 손실이 생기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가 항상 결로에 의한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면 되는데 뭐 하면 되죠. 근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당연히 턱이 이렇게 이거 순식간에 수영장 됩니다. 이 물 빠지는 속도보다 내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가 확 수영장이 됩니다. 수영장이 되니까 턱이 혹시 모르니까 턱을 20cm 이상은 여기 턱이 있게 해야 돼. 근데 이런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어. 포르투갈 가세요. 포르투갈 가셔서 포르투갈 이민 받습니다. 3억이면 이민 가니까 포르투갈 가셔서 아니면 1년 동안 포르투갈 가서 한번 살다 오시는 것도 괜찮죠. 굳이 뭐 한국에서 이런 걸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빚이 이런 거죠. 반사돼서 들어오기. 최대한 이것도 방법이니까. 처마를 만든다. 아니면 여기다 가벽을 세워서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간접 조명 같은 거죠. 간접 조명 같은 겁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간단하죠. 그래서 방수는 어디만 한다? 여기만 한다. 그래서 샤워 부스가 항상 최고의 방수는 뭐다? 샤워 부스다. 욕조다. 최고의 방수는 샤워 부스, 욕조다. 여기다가 화장실 방수를 하는데 영원한 방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 부스를 여기다 방수를 여기만 최고의 방수를 하는 거죠. 통을 넣든지 여기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여기는 물을 안 쓰. 그렇다고 물 청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물을 안 쓰게 방수가 오래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수는 뭐다? 샤워 부스다. 샤워 부스다. 이게 그러니까 샤워 부스 일체형 샤워 부스 있습니다. 여기도 뭐 방수하고 타일 붙이고 이런 거는 타일은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 타일과 타일 사이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계속 악순환해서 타일과 타일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습기가 차고 결국은 계속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방수에 문제가 생긴다. 생긴다. 그래서 샤워 부스. 미국에 가시면 이렇게 홈디퍼 이런데 자재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홈쇼핑처럼 이게 이제 마트처럼 그 자재 파는 홈쇼핑이 있으면 샤워 부스만 이렇게 팔아. 그걸 톡 갖다 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박스죠. 박스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영원한 방수다. 빛이 산란돼서 들어온 방법이 뭘까? 아니면 처마가 길어서 햇볕이 안 들게. 아니면 덧문, 나무 덧문을 하든지 덧문을 달아서 햇볕이 안 들게. 막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수영장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 왜? 경사지잖아. 그럼 외부 계단으로 굳이 내부에 계단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 집 옥상에 어떻게 올라가요? 외부에 그냥 등산하듯이 외부 계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포르투갈 콘크리트의 힘. 콘크리트의 힘이죠. 콘크리트의 캔틀레바. 팔이죠. 팔이 어떻게 이렇게 떠있지? 뭐 이런 거죠. 콘크리트만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걸 하고 싶다. 돈이 많이 듭니다. 평당공사비가 비싸요. 그래서 난 하겠다. 그러면 결로와의 전쟁에 이기려면 단열재를 어떻게 긴밀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막을 어떻게 내부의 습기가 최대한 단열재에 못 가게 막는 기밀, 비닐 이런 거에 엄청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안 된대? 된다고. 되는데 힘든다. 그렇게 목조로 치세요. 그냥 목조로. 이런 디자인을 그냥 기둥 박으세요. 이렇게 기둥 박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둥을 박으면 되죠. 목조는 불가능하다. 디자인 1.8. 포르투갈 디자인 잘합니다. 축구는 우리가 더 잘한다. 편리성 1.5, 가성비는 1.4, 에너지효율은 1.3이죠. 에너지효율은 높을 수가 없죠. 이런 디자인은 포르투갈 짱. 대한민국은 하지 말자. 아이디어는 1.5. 그래서 종합 점수는 7.5였습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디자인에 목숨을 걸겠다. 하세요. 그 대신 내부의 습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단열재 못 가게 하는 그런 디테일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하시면 됩니다. 오늘 콘크리트의 힘 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